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척추 질환에서 목 부위에 대한 질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 질환에 대한 그 개요부터 잠깐 보고요. 질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주로 이제 목의 통증은 뭐 다른 이 부위도 비슷하겠지만요. 당연히 이제 물렁 조직 그리고 기계적인 자극, 신경학적인 손상, 자 이런 것들이 원인인데 특히 자 요게 하나의 원인에 추가됩니다.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목 주위에 있는 교감신경계 또 목으로 내려오는 뇌신경계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목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게 뭐 하나의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수면의 습관, 나쁜 자세 이런 게 목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수면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목을 못 돌리겠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급성으로 이렇게 목 통증이 오는 경우가 다반하죠. 자, 목은 많은 가동성을 갖고 있는 척추 부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동성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물렁 조직이 뭐 목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큰 근육들이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안정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서 손상 위험도는 높을 수밖에 없더라. 주로 이제 C1에서 C2 자, 이 부위에는 뇌줄기가 포함되어 있고 척수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손상 시 뇌 손상을 동반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상위의 목뼈는 특히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상위에 뭐 C1, C2 이러한 척추 손상 시에는 그렇죠. 사지마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위에 있는 브레인의 데미지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목뼈의 관절 이제 특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C1, C0와 C1 아틀란토 옥시피탈 조인트 주로 굽힘과 펴, 즉 예스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곳. C1과 C2 아틀란토 엑시얼 조인트고요. 척추에서 가장 가동성이 큰 관절이고 주로 돌림의 운동이 일어나는 곳. 예, 그리고 자, 목뼈의 후관절은 총 17개 후관절이 있고요. 주로 움직이는 굽힘과 펴 운동이 주로 후관절에서 일어나고 가장 많은 굽힘과 펴이 일어나는 곳은 C5와 6 그 다음이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목뼈의 안정 위치를 볼까요? 목뼈의 안정 위치는 약간 편 자세가 유출할 포지션 또는 레스팅 포지션이 되겠고요. 잠김 위치, 크로스 된 목뼈의 위치는 완전한 편, 그래서 뒤로 완전히 젖힌 목의 형태가 크로스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예, 전체 이 목뼈에 있는 추간판은 목뼈 길이의 25% 정도 차지하고 그렇죠. C0, C1, C1, C2 사이에는 추간판이 없죠. 예, 그리고 목뼈 7개, 이 7개 사이로 나가는 8개 쌍의 목신경이 있고 C1은 C1의 신경뿌리가 뒤통수 뼈와 C1 사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총 몇 개? 8쌍이다. 자, 간단히 목에 대한 개요를 봤습니다. 여러분 꼭 해부학 한 번 더 찾아보시고요. 또 운동 생리학도 찾아서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목빔과 책찍질 손상. 자, 목빔 스프레인 또는 스트레인이다, 그죠?
그래서 목에 있는 물렁 조직에 특히 이제 근육, 힘줄, 인대의 손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손상으로 인해서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나타나는 질환. 좀 전에 이제 봤듯이 우리가 뭐 잠을 잘못 잤다, 응? 그리고 갑작스럽게 운동을 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목 주위에 있는 물렁 조직에 이러한 빔 또는 긴장이 나타날 수가 있죠.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윌 프레스 인저리가 대표적입니다. 과굽힘과 저침으로 인한 물렁 조직의 손상이다. 하지만 주로 저침 손상이 더 많고 이런 저침 손상에 의해서 목에 스프레인 또는 스트레인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저침 운동이 또 이제 빈번한 원인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윌 프레스 인저리는 우리가 그 물렁조직 질환에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목빈과 채찍질 손상의 원인은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죠. 그리고 잘못된 자세, 장시간의 과도한 긴장 또는 신장, 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common neck injury, 주로 목의 손상은 이 목 주위 물렁 조직의 strain, creaking in the neck 이란 말은 목 근육의 경련을 얘기합니다. 경련. 이제 오랜 시간, 장시간 했던 신장 또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크리크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스프레인, 윌 프레스 인저리, 그 다음에 추간판 탈출 또는 화상 또는 넥의 골절 이런 것들이 넥 손상에 포함되는 흔히 일어나는 넥 손상의 그런 원인들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목빔에 대해서는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책은 29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급성 acute sprain은 교통사고나 스포츠 등의 외상으로 나타나고 대표적인 게 채찍질 손상이 대표적이다. 채찍질, 윌 프레스 인저리 이와 관련된 질환을 우리가 WAD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윌 프레스 인저리는 등급에 따라서 이러한 증상들이 다르게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총 5등급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윌 프레스 인저리의 그런 증상들을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등급, 목에 통증이 있고 뻣뻣하다. 하지만 신체적인 징후는 없다. 두 번째, 자, 압통이 있지만 역시 신체적인 징후가 없고요. 세 번째, 자, 여기서는 2등급을 얘기합니다. 자, 목 통증을 호소하고 운동 범위 제한이 있고 압통증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3등급, 위와 같은 증상과 함께 깊은 힘줄 반사의 감소, 근력 약화, 감각 결손 등 신경학적 증상이 이제 추가가 되네요. 그 다음에 4등급 골절, 탈구, 촉수 손상이 4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이제 통증에서부터 운동 제한, 신경학적 징후까지 이렇게 5등급으로 분류를 하는 게 바로 WAD, 윌 프레스 인저리의 손상의 정도를 봤고요. 여러분 책은 297쪽의 표 8가지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만성이네요. 뭐 만성은 대부분 이게 원인이다, 그죠? 잘못된 자세, 장시간 지속된 과도한 신장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이러한 급성을 방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만성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윌 프레스 인저리를 일으키는 요인이 2가지인데요.
정리를 하면 가속과 감속 손상, 이 두 가지가 휠 프레스 인ju리를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자, 가속 손상이란 젖힘 손상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차량이 정지해 있거나 주행 중인 차량에 뒷차량이 충돌하는 경우 앞으로 약간 숙였다가 목이 어떻게, 그렇죠, 이게 젖힘이 됩니다. 뒤에서 박았을 때. 따라서 이걸 가속 손상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렇게 과젖힘이 되면 당연히 이 앞부분에 있는 물렁 조직의 손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뒷부분은 척추에 압박이 오죠. 그래서 압박골절 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렁 조직은 앞쪽에, 즉 앞목 근육, 앞세로인대, 자, 가시돌기는 뒤쪽이죠. 또 척추의 후관절도 뒤쪽이에요. 자, 이런 곳들의 골절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감속 손상, 과굽힘 손상이라고 해요. 차량이 진행 중에 갑자기 급정지하거나 앞부분이 충돌하였을 때 과굽힘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뒤쪽 근육들, 즉 뒤쪽의 물렁 조직들은 손상, 앞쪽에는 압박, 그래서 척추뼈, 몸통에 골절 등이 오고, 뒤쪽에 뒷목 근육, 가시 사이인대, 가시 끝인대, 뒷세로인대 등 물렁 조직의 손상을 일으키는 손상이 바로 과굽힘, 즉 감속 손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휠 프레스 인저리는 이 두 가지의 손상으로 일어납니다. 자, 따라서 자, 이러한 손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좀 볼게요. 당연히 목의 통증과 뻣뻣함, 스티프니스가 나타나고요. 따라서 목의 운동 제한, 특히 당연히 목에 힘을 주고, 이제 일어나려면 목에 힘을 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누운 자세에서 일어날 때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목 돌림이 뻣뻣함에 의해서 제한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목의 손상은, 자, 아래로 방사가 가지만 위쪽에, 즉 얼굴 부위나 머리 쪽으로도 방사가 갈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목 부위의 통증은 헤딕, 두통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뒷목 통증과 편두통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에 대한 손상은 위쪽으로, 즉 얼굴이나 머리 쪽에 두통, 편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깨와 팔, 이음뼈 주위 방사통, 이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또 감각장애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더 심하면 허리까지. 자, 그리고 집중력, 기억력 장애. 자, 내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브레인에 이러한 충격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목 앞부분이 우리가 이제 기도 또는 식도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기도나 식도에 장애도 올 수가 있더라. 자, 현기증, 어지럼증, 흐린 시야, 기울림, 메스꺼움. 자, 이거는 어디? 그렇죠. 교감신경에 자극을 받았을 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목 부위에, 목 척수는 교감신경절이 있는 부위예요. 따라서 이러한 교감신경절의 충격에 의해서 현기증 등 이런 교감신경 자극에 의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과민해지고 수면장애, 피로감 등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검사와 평가인데요. 자,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뭐 물렁조직도, 또 그다음 척추질환도 우리가 앞전에 이러한 일반적인 검사들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계속하고 있고요. 뭐 자세, 통증, 행동, ROM, 근력, 신경계 검사, 뭐 가장 일반적인 그런 검사들이에요.
자, 중재. 자, 역시 뭐 급성기 냉치료, 시간이 지나면서 온열치료, 그리고 자, 목에서는 우리가 뻣뻣함이 있다거나 제한이 있을 때는 우리가 견인. 자, 견인은 기계 또는 도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가 초기에는 안정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 안정을 위해서는 보조기. 지금 척추 질환에서는 계속 보조기가 나와요. 꼭 기억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성 보조기. 자, 연성 보조기의 목적은 물론 제한하고 보호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인지하도록. 아, 내가 목에 어떤 아픔이 있구나, 손상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성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고, 특히 목에 대한 연성 보조기는 토마스 칼라가 아주 뭐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 토마스 칼라를 이용해서 자, 제한과 안정을 주게 되겠습니다. 예, 운동치료 초기에 능동으로 갑니다. 등척 능동 보조, 능동 저하운동. 자, 이것도 가장 일반적인 그런 운동치료 순서죠. 자, 그리고 이제 수동 운동을 할 때는 당연히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아로형과 특히 뻗침 운동을 통해서 머슬의 스트레칭을 강조하게 되겠습니다. 예, 저행도수 치료, 약물 치료, 예방 관리 다 일반적인 거예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목빈과 채찍질 손상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 이어서 목 추간판 탈출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은 30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 추간판 탈출증은 당연히 이제 움직임이 많은 부분이 호발 부위가 되겠죠. 따라서 가장 굽힘, 펴 막 이러한 운동성이 가장 빈번한 곳이 바로 C5, 6 부분이 되겠고요. 자, 다음이 6와 7 사이가 목 추간판 탈출증이 호발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호발의 유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런 단어들을 배웠다, 그죠? 허리의 추간판 탈출증에서 한번 나왔던 단어들인데요. 프로랩스 그리고 압출 정도의 유형이 많다.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이제 분리였는데 분리까지는 가지 않고 주로 이런 단계. 그래서 경도나 중증도의 그런 유형이 목 추간판 탈출증에서 많이 일어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주로 뒤가쪽으로 탈출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뒤쪽 방향으로 탈출이 일어납니다. 자, 요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자, 우리가 목의 추간판 탈출증을 주로 일으키는 목의 자세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거북목 자세예요. 그래서 목 자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 목을 지탱하는 이 목뼈는 이 뒤쪽 부위에서 이렇게 목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부하 이제 힘이 필요한 거고 그러한 자극들이 지속될 때 이런 추간판 탈출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림에서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받침대 역할을 하는 목뼈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머리의 무게 머리의 무게가 자꾸 이제 앞쪽으로 쏠리면서 밑에 있는 목뼈에 스트레스가 증가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의외로 이러한 거북목이 많죠. 특히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에 특히 이제 대면 수업 또는 화상 회의 하면서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이제 휴대폰을 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포워드 넥 자세가 예전보다 더 많이 빈번했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을 일으키는 나쁜 자세 중에 가장 이 많은 자세가 바로 이 forward neck, 그러니까 거북목 자세가 되겠습니다. 예, 그 외에 뭐 높은 베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을 일으키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증상은 이 허리에 있는 추간판 탈출증 증상과 거의 같다, 그죠? 그래서 추간판 탈출을 일으킨 그 부위, 해당 부위에 이 국소적인 통증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 시간 지나면서, 즉 말초신경을 더 압박하면서 생기는 방사통까지 생기게 되고, 역시 감각의 이상도 함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탈출 부위에 따른 증상을 뭐 이거는 이제 말초신경이 지나가는 그런 지배 영역을 아시면은 충분히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C4와 5 어깨와 어깨 세모근 부위를 지배하죠. 그리고 C5, 6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 6와 7 세 번째 손가락과 이팔, 세갈래근, 그리고 7과 T1 넷째, 다섯 번째 손가락의 통증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탈출증의 단계별에 따라서 역시 통증이나 신경학적 증상이 이제 점차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는데, 자, 1단계, 그래도 1이 되겠다. 그죠? 목 부위에 한해서 국한적인 통증이 있다. 하지만 신경학적 증상은 없습니다. 여기서 신경학적 증상이란 말은 우리가 운동의 약화, 감각 이상,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단계가 팔꿈치를 넘지 않은 통증, 그러니까 위팔 부위에 대한 그런 통증이 있고, 역시 신경학적 증상은 현재까지는 없네요. 3단계, 자, 손가락까지 방사통이 이어지고, 하지만 신경학적 증상은 없는 단계. 자, 4단계가 손가락까지의 방사통과 함께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단계가 바로 4그레이드 4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이 말초신경, 즉 촉수가 어느 부위가 손상을 당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부위가 달라지고, 역시 자극의 강도, 즉 얼마큼 많이 누르느냐, 이 자극의 강도에 따라서 역시 등급도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진단과 평가 볼까요? 당연히 이제 진단과 평가에서는 우리가 근약화, 감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자, ROM의 제한이 있는지, 또 뭐 근육의 강직, 즉 움직임의 약화 등으로 인한 강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매뉴얼 테스트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A 그림이 바로 척추 동맥 검사예요. 우리가 척추 동맥은 가로돌기에 이 구멍을 통해서 이 C6부터 해서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회전을 하게 되면, 목뼈가 회전을 하게 되면 이 가로돌기 구멍을 통해서 올라가는 척추동맥에 약간의 스트레스, 이 텐션이 주어지죠. 한데 이 부위가 이러한 주간판 탈출이 됐다거나 또는 공간을 협소하게 만드는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이러한 척추도 역시, 척추 동맥도 역시 이렇게 압박을 받게 되고, 이러한 회전에 의해서 좀 더 동맥의 압박에 대한 그런 증상들을 더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척추동맥 검사 한번 꼭 찾아보세요. 이 척추동맥이 가로돌기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올라가고 어떻게 해부학적으로 위치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동맥 검사에서 양성의 반응은 이제 뭐 어지럽다거나 또 호흡이 가빠진다거나 막 그런 부분들, 역시 이제 메스꺼움 이런 것들도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바로 양성을 보이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목 당김 검사가 바로 요 그림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간판 탈출이 있다 하면 우리가 목 당김 검사를 하면 증상이 조금 약화되겠죠. 그 눌림을 해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김 검사를 통해서 증상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역시 이것도 추간판 탈출로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프링 검사는 당긴 검사와 거의 반대예요. 그죠? 이렇게 머리를 누르면서 좌우로 또는 회전을 통해서 통증을 유발해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스퍼링 테스트를 할 때는 같이 합니다. 이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게 당김도 같이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퍼링 테스트라 하면 당김으로 통증을 유발을 확인하고, 자, 이거 부분을 또 이렇게 누름으로 통증의 유발을 확인하고, 당겼을 때 그 증상이 감쇄가 되면 요거 역시 중환판 탈출로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간단히 매뉴얼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 또는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 따라서 이 목에 대한 추간판 탈출에 대한 이런 증상들을 확인하고, 자, 이에 대한 치료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료법은 거의 같아요. 허리에서 우리 추간판 탈출 좀 많은 부분을 공부를 했었죠. 그 허리와 같은 거의 비슷한 중재법이 나와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견인 치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척추 질환에서 우리가 뭐 대부분의 이 중재법에 속해 있는 게 바로 견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급성기의 냉치료 시간이 지나면서 온열 치료를 하고요. 자, 전기 치료는 당일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텐스를 이용한 전기 치료가 이용이 되고, 완성이 되면서 우리가 심부로 자극할 수 있는 심부열 치료법들이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당일의 견인 치료가 주요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견인 방법은 손으로 하는 도수, 또 이렇게 기계로 하는 기계적인 견인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자, 적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지속적인 견인을 할 때는 무게가 조금 작겠죠? 그래서 1.8에서 한 4.5kg이 적당하다 하고요. 간헐적인 견인 방법에서는 7에서 한 14kg 내외의 무게를 통한 견인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목뼈를 견인해서 최대한의 그런 공간을 늘릴 수 있는, 즉 목뼈의 길이를 늘릴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각도는 20에서 30도의 굽힌 각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자, 이건 이제 누워서 할 때죠. 누워서 할 때고요. 자,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목 견인은 앉아서도, 우리가 눕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앉아서 목 견인을 하게 되고, 앉아서 목 견인을 할 때는 이 굽힌 각도가 조금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견인 치료에 대해서 봤고요. 예, 역시 안정화를 위한 보조기 역시 우리가 효과적으로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요. 대부분이 연성 보조기고 대표적인 게 토마스 칼라가 되겠습니다. 자, 운동치료 능동보조, 능동운동, 저하운동 뭐 일반적인 방법 순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한데 뭐 이렇게 움직임에서 돌림이나 좌우 굽힘 먼저 시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목의 굽힘과 펴움 운동은 가장 나중에 운동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 허리에서의 추간판 탈출 역시 맥켄지 운동법, 즉 펴움 운동 위주로 우리가 적용을 했는데요. 목도 같아요. 자, 목도 우리가 펴움 위주의 이런 목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게 적용을 하면 효과적이다. 자, 이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뒤로 도출된 이런 이 핵들을 앞쪽으로 밀어내는 힘, 즉 앞쪽으로 미는 힘이 바로 평 운동에서 가장 많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평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추간판 탈출에 대한 그런 운동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맥켄지니까요. 자, 여러분 책 307쪽을 좀 참고해서 보십시오.
이 목 추간판 탈출에서 맥켄지의 7가지 운동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지금 여기 첨부를 못 시켜서 따로 이제 그림은 제시를 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책 307쪽을 좀 확인을 해서 요 7가지 운동법을 좀 보도록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보시면 뒤로 젖히고 또 목을 위로 최대한 당김할 수 있도록 턱을 목에 붙이는 그런 운동, 그리고 양쪽으로 돌리는 운동, 양쪽으로 굽히는 운동, 막 이런 운동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요 맥켄지 운동 꼭 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맥켄지를 또 적용할 때 자세 증후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자세에 의한 통증으로 변형이 없고, 뭐 앉은 자세나 선 자세 불량으로 특정 자세를 통해서 통증이 지속될 때 당연히 자세 교정을 통해서 자세 교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증후군, 우리가 자세 증후군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뭐 이거는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자세가 원인이다. 그래서 자세 교정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능 장애가 있을 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목 주위의 물렁 조직의 손상에 의해서 뭐 나타나는 통증인데, 이러한 통증이 굽힘을 제한하고 또는 뭐 펴을 제한한다거나 가쪽 굽힘을 제한한다, 또는 신경뿔의 유착 등으로 또 움직임이 제한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의 제한이 있을 때 이를 기능 장애라고 보고, 이러한 기능 장애에서는 주로 뻗침 운동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맥켄지를 적용할 때 아까 요거는 제가 설명하지 못 드렸네, 그죠? 이 내부 장애라는 거는 말 그대로 디스크의 손상이에요. 디스크가 뒤쪽으로 또는 뒤가쪽으로 도출되었을 때 그걸 내부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맥켄지를 적용할 때 이렇게 내부 장애, 즉 핵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돌출됐을 경우, 또는 자세가 또 부정확할 경우, 즉 이제 자세가 이제 원인인 경우, 또는 기능장애, 즉 움직임의 제한이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이 증후군일 때, 요럴 때 우리가 맥켄지를 적용을 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형 도수 치료, 또 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소개됩니다. 매틀랜드, 칼텐본, 주로 이제 칼텐본은 당김에 대한 기법을 적용하게 되겠고요. 시리악스 역시 운동과 통증 조절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리악스 교정은 이제 한 번에 강한 압박이나 회전력을 줘서 제한된 부분에 대한 운동성을 회복하는 그런 교정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방관리, 당연히 이제 자세 재교육,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거북목, 즉 목이 앞으로 빠지는 그런 자세들이 이 목에 대한 추간판 탈출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자세들을 재교육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 또는 관리 요소가 되겠고요. 자, 그렇게 자세가 이제 재교육되었을 때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력을 강화한다거나 뭐 유연성 또는 지구력 향상에 그런 관리 또는 운동 방법이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목 척추관 협착증 볼게요. 저 허리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이게 중심관이다, 그죠? 이런 중심관, 즉 척추의 중심관이 이렇게 좁아졌을 때, 공간이 좁아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척추의 질환 증상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목뼈에서 이렇게 발현이 되면 당연히 목
척추관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예, 13mm 이하일 때 주로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으로 우리 이제 진단을 하게 되겠고요. 자, 원인은 선청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퇴행성 변화예요. 따라서 나이는 중년층 이상에서 호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 외에 지속적인 그런 스트레스나 또는 자세, 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외상 역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척추의 뒤쪽을 싸고 있는 뒤가쪽을 싸고 있는 물렁 조직의 비대 역시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황색인대, 뒤세로인대의 비대 이제 뭐 커지는 거죠. 그 위치가 이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그런 원인이 이 척추관을 협소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증상은 목의 통증, 그리고 방사통, 그리고 근력의 약화까지 따라서 특히 손 동작에서 글쓰기, 잡기, 자 이런 것들의 약화가 오고요. 역시 감각의 변화도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중심관, 척추관 협착에서는 특히 감각의 변화에서 진동이나 위치각과 같은 감각의 감소의 변화도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검사와 평가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 중심간의 지름을 평가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원인이 아까 퇴행성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퇴행성 변화에서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뼈에 돌기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생겨나는 뼈돌기. 그래서 이러한 스포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검사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 물리치료적인 검사는 이제 뭐 일반적인 거네, 그죠? ROM, 근력, 감각, 그다음에 자 특수검사로 레르미트 징후 검사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목굽힘 시에 예, 목굽힘과 펴 시에 팔다리로 나타나는 방사통 증상이 보였을 때, 자 이게 레르미트 징후의 양성으로 보고요. 뭐 이게 바로 특수검사의 하나의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책의 309쪽에 표 8-5 목 척추관 협착증 증후군에 분류인데요. 자,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중심 척수 증후군, 센트럴 코드 신드롬은 팔에서 운동각, 감각 결핍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상이 오는 증후군이에요. 자, 이 중심이란 말은 이 척수의 이 중심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따라서 자, 감각은 위에서 자, 이렇게 해서 하지에서 자, 위로 올라가는 감각, 또 위에서 자, 이렇게 팔다리 사지로 내려가는 운동.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중심에서 교차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자, 중심의 어떤 손상은 운동과 감각, 결핍을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브라운 세카르 증후군 같은 쪽 운동 그리고 반대쪽 감각마비. 예, 저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척추관 협착증의 중재입니다. 이거는 역시 허리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과 거의 유사하고요. 좀 전에 우리가 그 추간판 탈출증에서 봤던 그런 척추의 증상과도 거의 유사한 중재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기치료. 자, 초기에 텐스를 적용한다. 적용 방법은 고빈도, 저강도 방법을 통해서 적용을 하고요. 역시 견인치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 토마스 칼라
그림에서 보시는 그런 보조기를 착용해서 안전과 심리적인 거, 그다음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했고요. 운동치료, 자, 초기의 등척성, 능동보조, 능동 저하운동, 이또 일반적인 순서죠. 자, 수동운동은 주로 뻗침 운동 위주로 한다.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뻗침 운동이에요. 그리고 자, 목의 과운동 시에는 안정화 운동을 덧붙여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방관리 역시 자세 재교육이죠. 예, 나머지는 다른 질환과 거의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예, 다음은 목 척추증이되네요. 스폰딜로시스고요. 여러분 책은 311, 12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 척추증 역시 퇴행성 변화로 나타나는 목뼈의 퇴행성 변화고요. 특히 뼈돌기가 생기고 척추 사이 원반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서 이 주변에 반응성 뼈들이 증식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퇴행성 변화를 봤을 때 우리가 생기는 이러한 스퍼들, 즉 뼈돌기들이 생기죠. 따라서 척추증 그러면 역시 퇴행성 변화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척추 부위에 염증이 발현되고 또 이런 것들이 물렁 조직의 약화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척수에서 나가는 말초신경의 그런 자극을 통해서 방사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척추 질환과 유사한 증상들이 발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퇴행성 변화들이 염증과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는데 뭐 다른 부위도 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척추의 움직임과 관련된 게 바로 후관절이다, 그죠? 그래서 후관절 부위에 이러한 증상은 당연히 이제 움직임 시에 이런 것들이 더 발현이 되기 때문에 특히 후관절에서 염증이나 퇴행성 변화들을 초래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뼈돌기들이 생기는 걸 지금 사진에서 확인을 했고요. 자, 증상을 볼까요? 증상도 다른 뭐 일반적인 척추 질환과 거의 비슷해요. 자, 해당 부위에 통증, 그리고 증상이 진행이 되면 이렇게 팔에 방사통과 같은 그런 이 중간판 탈출과 같은 그러한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뼈돌기가 생기고 이런 뼈돌기들이 역시 금방 얘기했듯이 척추에서 나가는 신경을 압박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이런 것들이 방사통을 유발시킨다. 자, 자, 그다음에 목 근육의 구축 그리고 목 움직임의 제한 등이 나타나고요. 자, 특히 이제 이 척추증 같은 경우에는 편시의 통증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뒤쪽으로 뭐 다른 것도 다 지금 비슷한데 뒤쪽에서 나가는 신경을 압박하는 그런 자세들이 통증을 더 유발을 하고 따라서 목 편시 이렇게 통증이 유발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경직된 우울증을 보상하기 위해서 일단 운동을 적용을 하는데 이러한 운동들이 과한 운동으로 적용이 됐을 때는 당연히 목의 불안정성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재입니다. 뭐 이것도 일반적인 거와 거의 유사해요. 자, 초기에는 냉치료, 그래서 특히 퇴행성 변화로 나타나는 염증에 우리가 효과를 주기 위한 냉치료가 적용이 되고, 자, 시간이 지나면서 온열 치료를 적용을 합니다. 역시 텐스, 그리고 견인치료, 보조기, 거의 비슷하죠, 그죠? 적용은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뭐 운동도 거의 같네요, 그죠? 등척에서부터 저하 운동,
역시 좌우 돌린 굽힘을 먼저 하고 맨 마지막에 굽힘, 펴움 운동을 하게 된다. 목의 과운동이 초래가 되면 안정화 운동을 적용을 합니다. 예방관리도 나머지와 거의 유사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요 참고로 요 그림도 뭐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그죠? 로테이션 하는 방법, 그리고 사이드 밴드, 앞으로 굽힘, 예, 친턱, 그러니까 이 턱을 목으로 당겨서 목뼈를 당김해주는 그런 방법, 목 주위에 있는 근육의 스트레칭, 그 다음에 자가로 이 등적성 운동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이 목의 후관절 증후군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파자 조인트는 우리가 척추에서 특히 이제 움직임과 관련된 조인트죠. 그래서 이게 퇴행성 변화 또는 다른 이 추간판 탈출 또는 일단 척추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이 인볼브 되는 게 바로 이 파세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파세 조인트가 아주 특징적인 그러한 이 임상적 특징을 보이는 것이 바로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요. 대부분 이제 움직임에서 어떤 특징적인 임상적인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목 통증의 수도 후관절 증후군이 한 25%가 되겠고요. 자, 특히 통증 경련은 침범된 척추 후관절을 따라서 특정 부위로 전이가 된다. 뭐 이거는 당연하죠. 이쪽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말초신경이 지배하는 곳에 특정 부위에 이러한 통증과 경련이 전이가 되는 거고요. 주로 호발하는 부위는 바로 C5와 6가 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적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C5, 6 잘 기억을 하십니다. 이제 후관절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저번에 2교시 때 얘기했던 책직질 손상 그리고 반복적인 외상, 자 이런 게 그쵸, 과도하고 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이 관절에 이런 손상을 입히게 되겠고요. 자 이것도 역시 많이 사용해서 나타나는 그런 질환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과사용 증후군도 역시 후관절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한 개가 되겠고요. 해당 부위의 통증, 또 방사통 일어날 수가 있고요. 조금 뭐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죠. 해당 말초신경이 지배하는 그런 부위의 통증들이 방사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검사평가에서 후관절의 간격이 협소하면 당연히 이런 증상들은 더 쉽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후관절에 대한 해부학적인 그런 형태들을 검사하게 되겠고요. 네, 중재 또는 예방관리는 다른 목질환, 특히 척추증과 동일한 방법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목뼈의 척수병증입니다. 마이올로패티라는 영문을 쓰는 거고요. 자, 이 마이올로패티는 뭐 목뼈나 또는 뭐 허리뼈나 다 비슷한 그런 증상을 갖고 있어요. 자, 개요도 거의 비슷합니다. 보면 척수에서 협착증, 그 다음에 척추증, 추간판 탈출, 외상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압박이나 인장력이나 염전력 등에 의해서 척수가 손상을 받고 특히 척수의 앞쪽, 가쪽, 뒤쪽 방향으로 압박이나 허혈을 야기해서 감각 이상, 근력 약화가 생기는 질환을 총칭해서 척수병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더 요약을 하면 자,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척수가 손상을 받고 이거로 인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척수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어떤 원인이든 간에 척수를
압박하거나 인장하거나 또는 염장 이렇게 트위스트하는 힘에 의해서 척수가 손상을 받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척수병증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임상적인 특징을 보면 당연히 척수 손상으로 일어나는 증상들은 대부분 여기 다 뭐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예, 척수 사이 원반의 대응성 변화, 뼈돌기가 형성이 되고 종양도 생기고 또 비후로 인해서 이렇게 척수를 압박하게 된다. 일단 압박하는 원인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러한 척수를 압박하게 되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두통, 눈과 목에 대한 통증, 가슴, 배뇨장애, 근력약화, 손의 세밀한 운동장애, 삼킴의 장애, 구음장애. 그래서 일단 척수장애로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증상들이 이렇게 임상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목을 뒤로 젖히면 증상이 더 악화돼요. 그래서 뒤쪽으로 나가는 척수를 더 자극할 수 있고 공간이 협소해서 더 압박을 하면 당연히 증상이 더 악화가 되겠습니다. 예, 검사와 중재 예방 관리는 목 척추증과 유사한 방법의 적용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이 비디오 영상 장치 단말기 증후군. 자, 이제 이게 척추 질환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걸 다른 말로 컴퓨터 모니터 증후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약으로 우리가 VDT 약을 많이 쓰고요. 자, 정의를 보면 스마트폰 또는 뭐 게임기,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 후 생기는 증상과 징후, 즉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근육이 사용되었을 때 당연히 근육은 지속적으로 긴장이 되고 이러한 긴장이 근골격계 기능장애를 초래하게 되더라. 특히 기능장애는 이렇게 위교차 증후군과 함께 근육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더라. 자, 여기에 318쪽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교차 어퍼 크로스 신드롬은 자, 이런 거죠. 목 뒤에 등 쪽 가슴 부위가 타이트해지고 반대로 목의 앞쪽이나 등 후반부는 또 이완되고 억제되는, 그래서 이게 교차로 상반된 그러한 근육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게 교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VDT의 분류는요, 근골격계 계통, 시각계통, 호흡계통 해서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책에는 319쪽 표 8-7 내용을 좀 확인하세요. 근골격계 계통에서는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척추 등의 통증, 운동기능 장애들이 나타나고요. 시각계통은 눈의 피로, 시력의 저하, 결막염 같은 염증까지 초래될 수가 있고 따라서 이를 통해서 시각기능의 장애를 보이는 겁니다. 호흡기 계통은 만성적인 피로감, 스트레스, 두통, 구토 등의 호흡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VDT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장시간 보면 근골격계, 눈, 또 호흡까지 이렇게 장애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분류와 그 유사한 증상들이 밑에 이제 나타납니다. 근골격계 증상, 눈의 장애, 뭐 소화불량, 뭐 탈모까지 나타나고, 예, 뭐 이런 증상들이 임상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재는 뭐 일반적인 거네, 그죠? 역시 당김, 즉 견인 치료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운동 치료도 역시 일반적인 게 들어가고 수동 운동 치료의 능동과 수동 일반적인 게 들어가고 역시 과운동 치료는 안정화 운동을 실시한다. 자, 특히 이제 요거에 대한 운동 치료, 즉 위교차 증후군에 대한 운동 치료인데요. 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타이트해진 것, 그래서 어퍼 트라페지우스 등
등의 위쪽 부분이 타이트해지고 반대 교차해서 반대쪽 페토랄리스 같은 가슴 근육이 타이트해졌죠. 타이트해진 거는 어떻게? 버침 운동을 통해서 늘려주는 겁니다. 늘려주고 이렇게 이완된 부분, 목의 앞부분이나 등의 하부 근육들은 어떻게? 근력 강화를 시켜준다.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위교차 증후군의 내용만 잘 알면 이 증후군에 대한 운동 치료는 이렇게 뭉친 건 느리고 그죠? 이완된 건 근력 강화를 시켜준다. 예, 그리고 그 외에 뭐 머리나 얼굴, 눈에 대한 운동 321쪽 8-60에 사진이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예, 목, 어깨, 팔, 손의 운동 322쪽에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예방 관리입니다. 당연히 장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을 정해놓고 휴식을 하고 역시 맨손 체조, 이완 운동, 자세 재교육. 자세 재교육은 우리가 포워드 넥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자, 시각도 아주 중요한 장애 증상을 보인다고 했어요. 따라서 조명이나 채광 등의 조건도 잘 맞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자, 요 지금 그림이 한 개 컴퓨터를 보는 자세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책의 322쪽에 그림 8-62에 보면 올바른 이제 컴퓨터 작업 자세가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척추 질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